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2주의 한 매치, 그 첫 번째 경기는 전북 대 성남의 경기입니다. 성남이 리그 우승팀인 전북을 상대로 다음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2주의 한 매치 두 번째는요, 바로 수원 대 포항의 대결입니다. 시즌 맞대결 1승 1무 1패로 팽팽한 두 팀. 과연 마지막 경기에서 승패 우위를 가져갈 팀은 어디가 될까요? 네, 오늘 원더풀 프리뷰 K리그 클래식 37라운드로 꾸며봅니다. 먼저 살펴볼 경기는요, 전북 대 성남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 박찬희 위원께서 준비하셨죠? 네, 사실 이맘때가 되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승 결정이 된 팀들은 이제 선수들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전북의 예상 포메이션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저는 4-1-4-1 포메이션, 최강희 감독이 주로 쓰는 포메이션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권순대 골키퍼, 그다음에 좌측부터 최철순, 윌킨슨, 김영일, 김기희 선수가 포백 라인에 서게 되겠고, 그 앞에 최부강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이근호, 이재성, 루이스, 한교원 선수가 이선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전방 원톱에는 이동 선수가 설 것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성남 포메이션을 예상을 해봤는데요. 역시 성남 역시도 4-1-4-1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고요. 박준혁 골키퍼, 그다음에 장하경, 장석원, 윤영선, 박태민 선수가 포백을 구성을 하고, 그 앞에 김철호 선수가 수비적인 임무를 맡는 미드필더, 그다음에 남준재, 김성준, 정선호, 레이나 선수, 최전방 원톱에는 황의조 선수가 설 것으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전북과 성남의 예상 포메이션을 살펴봤는데요. 전북은 마지막 홈 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의 잔치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은 굉장히 크죠, 항상.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제주전을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리그 우승이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전북 선수들한테는 동기부여 자체는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물론 뭐 마지막 홈 경기다, 홈 최다 강중 경신하자, 그다음에 뭐 신인 유니폼 발표하겠다, 뭐 이런 외부적인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약간 회의적이고요.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좀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근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최강희 감독이 이제 어쨌든 우승을 결정짓고 나서 그다음에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기는 데만 급급한 축구를 한 것 같다, 올 시즌에는. 근데 그 얘기가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그 전북 경기력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아침에서 탈락하고 나서 거의 극대화에 달했었고요. 근데 그런 비난이나 그런 비판 혹은 그런 이겨야 되는 강박증에서 벗어난 상태가 이 경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전북이 원래 추구하는 즐겁게 축구하고 즐겁게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전북은 지난 수요일에 우승 미디어 데이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리고 최근 이제 MVP로 또 손꼽히고 있는 이동국 선수가 은퇴에 대해서도 또 심경을 밝혔다고요. 네,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차두리, 이천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동국 선수도 은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동국 선수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역시 몸 상태가 떨어지는 순간에 은퇴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 훈련이라든가 개인 훈련도 열심히 하는데 집안 생활도 말 그대로 훈련의 연장이에요. 5명의 남매를 키운다는 거는 그건 초인적인 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대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 이동국 선수의 몸 상태는 아직까지는 괜찮고 이동국 선수의 전설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이렇게 안방에서 거하게 우승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전북에 반해서요, 성남은 정말 벼랑 끝 승부라는 각오로 이번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 아침 티켓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일단 그 FA컵 우승팀인 서울, 그다음에 리그 우승팀인 전북을 포함해서 세 장은 가려졌죠. 포항은 어쨌든 3위 이상을 차지할
것이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장이 네. 가려졌고요. 이제 수원이냐 성남이냐인데 지금 승점 차이가 꽤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신에 수원이 2경기를 다 패배를 하고 성남이 2경기를 다 승리를 하게 되면 이게 극적으로 뒤집혀지거든요. 그래서 네. 성남이 훨씬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성남은 결국 이제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성남은 황의조 선수가 득점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지금 승점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요. 네. 황의조 선수가 한 달 조금 전에 이제 득점을 하고 지금까지 대표팀을 포함해서도 득점이 없는데 그러니까 성남이 계속해서 이제 좀 잘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황의조 선수의 득점력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고 마지막까지 김학범 감독이 이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를 채찍질을 계속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선수들이 얼마만큼 AFC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고 나는 의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황의조 선수를 비롯해서 전북과 성남에는 대표팀에 다녀온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재성, 권순태, 김기, 윌키슨이 A매치를 소화하고 돌아왔고요. 네. 성남 같은 경우에는 황의조와 윤영선이 A매치를 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북은 이재성의 A매치 2경기를 모두 뛰고 돌아왔거든요. 네. 반면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황의조는 A매치 1경기, 그리고 윤영선 같은 경우에도 라오스전 교체 출전,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황의조와 윤영선을 선발 출전을 시킬 가능성이 네. 매우 큽니다. 네. 정말 이 전북과 성남 모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런데 박찬희 의원께서는 이번 네. 경기 무승부를 예측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전북이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이제 네. 성남보다 강한 팀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우승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면 저는 아마 전북 승리를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북이 조금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틀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도 물론 A매치에 다니는 선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혹은 체력적으로 준비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동기부여가 훨씬 많이 되기 때문에 전북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좀 비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또 전북 홈이기도 하고, 아. 네, 그래서 그 분위기라는 것 자체는 전북이 이제 계속 으쌰으쌰하는 이런 분위기겠지만 성남도 거기에 밀리진 않고는 뭔가 버텨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예상을 했습니다. 예. 네, 송 의원께서는 전북 승리를 네, 해주셨군요. 저는 전북의 승리를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네. 우승을 확정 지었는데 이제는 개개인의 상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동국 선수가 MVP,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영플레이어 상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막판까지 강한 인상을 남겨야지만 그런 개인 상들을 수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에게 간접적인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홈에서 워낙에 전북이 강합니다. 네. 그리고 홈팬들의 응원이 열렬한 곳으로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북이 전주성에서는 자비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 경기에서도 성남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역시 이재성 선수죠. 네, 이재성 역시. 선수가 결국 이 중요한 거는 이재성 선수가 지금 그 전북 혹은 대표팀에서도 다 핵심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네. 슈틸리케 감독이 미얀마전,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전 하면서 바꾸지 않은 선발 라인을 바꾸지 않은 선수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재성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재성 선수의 갖고 있는 위상 자체가 전북이란 팀뿐만이 아니라 대표팀에서도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북 팀을 보게 되면 이재성 선수가 없으면 사실상 팀이 안 돌아가는 수준에 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재성 선수가 이제 그렇게 미얀마 라오스전 거치면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 거예요. 상황 네, 자체가. 맞아요. 이렇게 해서 돌아왔을 때 과연 경기에 나왔을 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다음에 나오지 않게 된다면, 휴식을 준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전북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성 선수를 핵심 선수로 꼽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성남에서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럼 성남에서는 역시 황의조 선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의조 선수가 득점을 해야 되거든요. 네, 성남은 어쨌든. 맞아요. 그러니까 성남이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황의조 선수가 득점 해주고 안 해주고가 승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의 득점력이 좀 중요하겠고, 결국엔 뭐 김성준 선수도 있고 뭐 전성훈 선수도 있고 김두현 선수도 있고 뭐 도움을 좀 줘야겠지만 그걸 마무리 지어야 되는 선수는 결국 황의조 선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황의조 선수의 득점이 터지냐 안 터지냐, 이게 좀 승패와 직결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북 대 성남의 경기 키플레이어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원 대 포항의 경기인데요. 송 의원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수원의 포메이션을 만나보시죠. 얼마 전에 생일이었던 서정원 감독은
올 시즌 내내 4-2-4-1 포메이션을 가동하는 모습인데요. 최후방은 정성용 골키퍼가 수비 라인은 왼쪽부터 홍철, 연재민, 구자룡, 오범석이, 수비형 미드필더는 조성진 선수가, 그리고 2선 라인은 왼쪽부터 염기훈, 권창훈, 산토스, 조찬호, 최전방은 카이오 선수가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포항의 포메이션을 만나볼까요? 황선홍 감독이 이제 팀을 떠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4-3-3 포메이션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후방은 신하용 골키퍼가, 포백은 왼쪽부터 김대호, 김광석, 김원일, 김준수가,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황지수, 김태수, 강상우가, 그리고 공격 라인에는 고무열, 김승대, 신진호가 책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과 포항 언제나 흥미진진한 경기를 보여줬던 두 팀인데 이번에는 좀 수원이 시작부터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포항이 요즘 기세가 상당하죠. 네, 기세로 따진다면 큰 차이를 보이죠. 네. 수원이 최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난 경기는 슈퍼매치였는데 윤주태 선수에게 4골을 허용하면서 네. 3-4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막판까지 추격하면서 3골을 몰아넣은 점, 네. 이 점 높게 평가를 해야 되고 최전방의 카이오라든가 일리안이 제 역할을 못하지만은 2선에서는 염기훈, 산토스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권창훈 선수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수비 라인이에요. 결국은 수비 라인에서 양상민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구자룡, 연재민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다시 구성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연재민 선수가 슈퍼매치에서 결정적인 실수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아픔에서 돌아오면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15경기 무패입니다. 패배를 잊은 지 오래예요. 네. 15경기에서 9승 6무를 기록했는데요. 역시 이 포항의 힘은 수비 쪽에서의 단단함이에요. 수비에서 실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올 시즌 무려 17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하용 골키퍼하고 중앙 수비수인 김광석, 김원희, 배슬기가 워낙에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드필드 라인과 공격 라인에서는 약간의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손준호 선수가 징계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재수 선수가 징계로 못 나오는 부분은 김대호 선수가 메울 수 있지만 손준호 선수가 못 나오는 부분은 약간의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최근 재미를 본 4-3-3이 아니라 4-2-3-1로도 변화를 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수원 원정이라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강상우 선수를 투입하면서 4-3-3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것이 제 예상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전북 성남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포항전에서 꼭 이겨서 성남을 따돌려야 합니다. 네네. 그런데 포항의 기세가 만만치가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박찬희 의원께서 이 수원의 필승 카드를 좀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경기를 네. 수원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수원의 필승 카드를 별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그렇는데 어쨌든 그나마 수원이 좀 해볼 만한 것이 네.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선 자원의 강점이라는 것이 확실히 수원이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수비는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선 자원들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네. 특히 권창훈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에 갔다 오면서 좀 피로도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권창훈 선수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움직임이라든가 패스적인 센스, 특히 왼발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다만 수원은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들, 외국인 선수들이 될 텐데 이 선수들의 분발은 확실히 좀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박찬희 의원께서는 포항의 승리를 예상을 네.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또 이 경기에서는요, 포항이 이겨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황선홍 감독의 기록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황선홍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제 포항을 떠난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최진철 감독이나 안익수 감독이 차기 감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차기 감독이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황선홍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남은 경기가 2경기다. 바로 이제 수원과 서울과 상대를 한다. 네. 근데 2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포항에서의 100승을 채우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황선홍 감독은 포항에서 승리는 98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승을 채우고 포항을 떠나고 싶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동기부여는 될 것 같아요. 또 황선홍 감독도 아마도 마지막까지 선수들을 조금 더 이제 북돋아 주면서 경기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원과 포항 이번 시즌 전적은 어떤가요? 일단 포항과 수원이 이제 전체 상대 전적에서는요.
포항은요, 총 79경기를 치러서 30승 22무 27패 기록하면서 이제 포항이 수원에 근소하게 이제 앞서 있는데요. 네. 근데 올 시즌 정적에서는 이제 3번 맞부딪혔는데 1승 1무 1패로 완전하게 동률입니다. 그리고 또 수원은 반면에 이제 홈에서는 포항을 상대로 해서 16승 11무 14패로 또 역시 근소하게 앞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 팀의 대결은 사실 승부를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팀들과는 생각합니다. 워낙 두 팀들의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좋아왔던 팀들이고 네. 서로 호각세를 치러왔기 때문에 네. 예, 승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팀들이에요. 과연 정말 어느 팀이 승리를 하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 근데 두 해설위원께서 네. 보는 눈이 좀 다른가 봐요. 이번에도 엇갈린 승부패를 내놓으셨는데 네.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은 무승부를 예상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수원의 홈이고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는 것을 확정짓지 네. 못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자 노력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경기가 전북전이에요. 네. 네. 또 전북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분위기를 이 경기에서 바꾸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생각에 아마도 제 경기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생각 갖고 포항은 지금 기세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손준호 선수가 없는 건 제 생각에는 큰 타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비가 단단하니까 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기기도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승부를 예상한 거죠. 저는 뭐 그 앞에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쭉 나왔었잖아요.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고 뭐 여러 네.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 이유들이 가르치는 공통점은 대부분은 그겁니다. 수원은 지금 하락세에 있는 상황이고 네. 포항은 상승세에 있다. 근데 네. 이 상승세는 제가 볼 때는 멈출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황선홍 감독이 퇴단 결정을 내린 게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황선홍 감독이 포항의 레전드 출신인데다가 여기 이 팀에 와서 팀의 체질 개선을 완전히 이뤄냈고 또 네. 리그 우승도 차지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아 감독님 보내는 마지막 길인데 우리가 네. 정말 한데 뭉쳐서 최선을 다해보자. 100승은 채워보자.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런 어떤 팀 스피릿 같은 거는 선수 한 명이 있다 없다 그런 손준호 선수 분명 중요한 선수지만 이 선수가 네.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에 큰 공백이냐 그러면 수원의 그 분위기가 떨어져 있는 것들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극복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네. 그래서 포항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수원은 산토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수원은 최전방에 일리안이나 카이오가 부진하기 때문에 네. 결국 2선에서 득점포를 가동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산토스가 지난 슈퍼매치에서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최근 득점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도 12골 한 개의 도움이니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산토스의 득점력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다. 그리고 산토스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산토스가 살아난다면 이선에 있는 다른 자원들도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염기훈이라든가 권창훈도 산토스에게 집중되는 수비들이 결국 공간을 만들어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산토스의 움직임과 득점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포항은 김승대예요. 왜 그러냐면 이 경기는 수원이 더 급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원이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승대는 K리그 클래식이 자랑하는 라인 브레이커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그 세계 수준이라고 봐요. 저 네. 움직임 하나만큼은 정말. 네. 바로 저 움직임으로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선제골을 넣거나 아니면은 상대 라인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수원의 수비는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이미 슈퍼매치에서 그런 모습이 한 차례 나왔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포항에서 가장 주목할 선수는 김승대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원 대 포항의 경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앞에서 살펴본 두 경기 외에 나머지 경기들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제주와 서울의 경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서울이 이제 슈퍼매치에서 윤주태 선수가 4골 넣으면서 굉장히 화제에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최용수 감독이 윤주태 선수를 다시 한번 선발로 내보낼 것인가.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네. 서울이 지금 몇몇 공격수들이 좀 있는데 네네. 부진했던 선수도 있고 뭐 윤일옥선 같은 선수는 좀 올 시즌에 많이 부진했었는데 네, 맞아요. 과연 윤주태 선수가 다시 나가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도 좀 기대가 되고요. 네, 대전과 인천의 경기인데 대전이 그 어쨌든 뭐 네, 마무리를 좀 잘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예, 홈 마지막 경기가 될 텐데 네. 그 잘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아마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챌린지로 그쵸. 갈게 될 네.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라는 측면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어렵네요. 이거는 진짜 네. 이런 얘기를 그러게요. 하기는. 네. 그리고 광주와 울산의 경기는 저는 뭐 울산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그 이유는 울산은
그 스프링 라운드 전후로 해서 완전히 살아났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팀이. 네, 맞아요. 그리고 하이 스플릿으로 가니까 맞아요. 강자 본색을 드러내기 맞아요.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울산이 승리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부산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이정엽 선수하고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정엽 선수가 우리 팀 잘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저는 믿어볼랍니다. 네. 그래서 부산이 좀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남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네. 근데 저는 근데 부산이 더 안 좋잖아요. 이게 상황이. 부산이 지금 못 이겨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네. 저는 이정엽 선수를 믿어볼랍니다. 네, 알겠습니다.